안녕하세요. 이슈 점검의 오늘은 두 번째죠. 네. 2부입니다. 2부. 네. 2부의 김재학. 네, 이슈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슈맨. 네. 네. 저희가 지금 일부 시간에서는 이제 24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고요. 이제 2부에서는 이제 내년, 그러니까 25년에서 암호화폐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시작하기 전에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뭐 분위기가 좀 바뀌었네요. 25년도에는 좀 긍정적인 결과들이 좀 더 빨리, 더 네. 많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네. 예, 뭐 그런 내용들로 좀 내용들 좀 모아놓은 아무런 겁니다.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네. 네, 비트코인 패권 전쟁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전체 그 시장 상황에서 가장 큰 어떤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모으겠다 이렇게 발표함과 동시에 중국 쪽도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고 저희가 저번에 이슈에서 또 그때는 뭐 루머로 그냥 단순하게 끝났지만은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서 이제 중동 국가들도 이제 비트코인이 비축을 한다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릭스 중국과 이제 러시아를 포함한 브릭스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을 비축을 하려는 그런 자세와 모습과 그리고 어떤 루머든 뭐든지 간에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 패권 전쟁이라고 이게 국가 단위에서 이제 비트코인 패권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점차 기업 쪽으로도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포함해서 뭐 일본의 메타플랜이 또 얘네들이 지금 똑같이 뭐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계속 풍차 돌리기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뭐 결과적으로는 반대표로 이제 무산됐지만은 기업들의 비트코인 그 비축도 25년에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본격적으로 되겠죠. 늘어나겠죠. 네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뭐 대차 대조표를 통한 어떤 재무 유동성 확보로 뭐 이런 측면에서 기업들도 지금은 비트코인을 좀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런 시간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제목처럼 패권 전쟁으로 이름을 좀 적었잖아요. 네. 예,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이전에는 어떤 이름이었냐면은 사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이라는 이런 그렇죠. 컨셉들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 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그 해당 국가들끼리 거래를 할 때는 자기들만의 통화를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도 있었고요. 네네. 네네. 예,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전략적 비축이라는 관점으로 가고 이제 이 개념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에서 시장에서 반응을 했던 게 사실은 ISO 20022라고 하는 그쪽 관련된 국제표준. 네. 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크게 반응이 났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에서 보고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비축의 가장 큰 스탠스의 방향은 뭐냐면은 달러를 대체하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결국 달러를 보조해 줄 수 있고 달러 패권의 유지를 하기 위한 용도로서의 비트코인이라는 관점이 좀 더 명확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다른 나라들의 비트코인 비축이 지속이 될수록 네. 사실은 이제 달러 강세, 그러니까 달러의 이제 패권이 강화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네네. 여기를 반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금 비축에서 브릭스나 이런 데서 달러에 대한 대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뒀는데 네. 사실 암호화폐 쪽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은 이미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는 미국의 입지가 굉장히 탄탄하다. 네네. 예, 탄탄하기 때문에 이전에 석유에 붙어서 진행됐던 페트로 달러 때만큼 네. 여기는 오히려 거의 독점에 가까운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때보다 더 강력한 달러 위상을 가지지 않겠는가. 네네. 이게 지금 미국 행정부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 트럼프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맞습니다. 해요. 그 포문을 근데 미국이 지금 주도권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특히나 블랙록을 포함한 미국 ETF의 전체 물량이 그
100만 개 이상으로 이제 추정되었던 나카모토 사토시 물량을 앞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은 그 비축했던 양이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의 5%를 훨씬 뛰어넘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 초기 비트코인 때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던 어떤 특징, 그 발행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반감기를 거쳐 채굴량도 이제 그 절반씩 줄어든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 희소성에 대한 가치까지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으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25년에는 더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네. 장부상 가격으로만 봐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으로 실제 진행 아직 하진 않았지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사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사실 부채에 그렇죠. 대한 문제거든요. 4경 원이었나요? 아무튼. 이 부채에 대한 문제들이 치명적인 이제 함정 카드로 작용을 하는데 사실 네. 이게 전략적 비축 관계로 가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연간을 쳤을 때 일정 부분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 만들어지면 네. 사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한 30% 정도는 줄여 나갈 수 있다라는 네. 통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수치적인 내용인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는 큰 그림이 아닐까라는 측면들, 그리고 그만큼 또 미국은 국채를 발행을 할 수 있고, 네. 참 달러를 또 재차 발행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금적인 부분에서 또 강세를 띌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네. 뭐 흐름은 지금 그런 흐름인 것 같다. 네. 지금 거의 주도권은 대항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부분을 커버치기에는 이미 상황이 뒤집기는 이미 늦은 것 같다. 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비트코인 25년에도 비트코인의 어느 정도 강세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와도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 이 바네크라든지 아니면 캐시우드라든지 어떤 자산 운용사나 아니면은 관련된 예측하는 것도 보면은 25년부터도 굉장히 좀 뭐 얼마까지 갈 거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이제 미국의 북부처럼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게 흔들려 버리면 미국의 이제 여러 대응적인 부분에서 많이 틀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 반석에 탄탄한 이 받침대 위에 올려놔으려고 하는 그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또 하나 기대되는 게 이제 알트코인들의 ETF 상장 러시도 이제 기대가 되는 네.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지금 미국에는 그 두 개의 상품만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미 솔라나, 리플, 헤데라 같은 이런 종목들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새 SEC 위원장이 굉장히 좀 친암호화폐 쪽으로 행보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물망, 그 ETF 상장의 물망에 올라 있는 알트코인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들은 꾸준히 살펴봐야 되는 요소가 되겠죠. 그냥 결국에는 기존의 자산 시장의 규모를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증시나 이런 기타 다른 글로벌 투자 자산,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이걸 위한 투자 금액이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결국 있는 큰 부분에서 이제 점유율이 네. 이쪽으로 옮겨가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알트코인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품이 다양해야지 실제로 뭐 거래량도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거기서 유입되는 자금들도 다양해지겠죠. 네. 다양한 자금들이 이렇게 이제 다시 한 번 더 미국이 돈을 끌어당기는 뭐 그런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알트코인의 ETF 부분들은 진행이 될 걸로 보는데 네. 이게 되려고 하면 결국 시장에서 운용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그 뒤에 프로세스가 정해져야 돼요. 증명할 게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네네. 예, 거래량이나 고객 보호나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는 아직은
여전히 좀 약하다는 거예요. 네. 네, 거래량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이게 단순히 개인 거래가 많아서 이걸 잡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이거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시장 물량들이 많이 퍼져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뭐 그리고 실제로 시장의 상승과 하락 시에 이러한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루어져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직은 지금 신규 코인들이나 뭐 이더를 따라가려고 하는 중요한 이제 코인들이 아직은 이런 정도의 스트레스 테스트에는 노출이 안 됐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테스트 과정들이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보는 거고, 그런 뒤에 실질적인 상품으로 이제 실제 상장이 되면 정시 쪽에 있던 이제 일반적인 머니마켓의 펀드의 자금들이나 유휴 자금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ETF 상장 러시 소식도 있는데, 그 친암호화폐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다른 소식들도 들렸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어쩌면은 이것도 그냥 뭐 소식 중에 하나고 기대 중에 하나인데, 비트코인은 지금 현금 정산이잖아요. 그렇죠. ETF 같은 경우는. 근데 현물 정산으로 이제 그 중국 쪽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엄청난 차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ETF의 현물 정산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가능성에 대한 소식도 들리고 있고, 그리고 다른 뭐 호주에나 어쨌든 그런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 그게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이더리움 ETF에도 그 기능이 추가되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되어야지 시장에서 보는 메리트가 메리트가 좀 커지게 되고, 실제로 단순하게 매매를 하고 이루어지는 기존의 증권에서의 상품의 수준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유틸리티적인 성격들,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가치를 가지는 형태로 또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들은 저도 25년도에 거의 되지 않겠는가. 네. 현물 정산이 되면은 사실 2차 산업이 2차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랜딩이라든가, 그러니까 대출이라든지, 네네. 뭐 또 예치, 그러니까 커스터디, 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커진다. 네. 이게 또 금융기관들이 보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뭐 그런 부분들이 되면은 아마 알트코인들의 ETF가 좀 더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접근할 때 기존의 정시 상품들보다는 한 단계 더 메리트가 있다는 네. 거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올해나 내년이나 결국은 미국이 모든 걸 다 주도하는 그게 좀 지속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네. 이게 그쪽에 자금들이 시장에서 지금 많이 운용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고, 네. 사실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던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거래소의 해킹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그 큰 자금들이 움직일 수 있는 루트를 저는 ETF 상품들이 제공을 해줌에 따라서 거기에 턱이, 예전엔 진입턱이 높았다라고 하면 그 진입턱이 사실상 이제 없어져 버린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기존에 네. 하고 있던 상품에서 뭐 새로운 상품만 그냥 등장하고 뭐 어떤 뭐라고 그러죠? 뭐 진행 과정 프로세스는 다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네네. 이제 개인들이 암호화폐를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고는 싶었는데 합법인 창구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게 열리는 이게 거니까.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예전엔 불확실했다면 이제는 그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사실상 끝났다. 네. 비트나 이더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강세가 지속된과 동시에 비트코인을 단순한 어떤 결제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뿐만이 아니라 이걸 비트코인을 활용한 어떤 내러티브가 또 부상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바빌론이라든지 롬바드 같은 이제 비트코인을 스테이킹하는 그런 상품들 이제 나오기 네.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그
DOG라고 이제 밈코인도 있잖아요. 뭐 이런 밈코인도 비트코인과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이런 알트코인들의 밈코인들이 부상을 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밈코인도 한 번 정도는 좀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차별화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은 해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네. 사실 NFT 쪽에서도 사실 오디널스. 23년대 오디널스가 나오면서 기존의 이더리움 베이스에서의 기존의 레이어 1에서 나오던 NFT의 이제는 그게는 사실 이제 합의된 가치였죠. 네. 합의된 가치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합의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오디널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비트코인 그 자체였거든요. 네. 그 자체를 NFT 기능이 이제 1+1처럼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듯이 비트코인의 민코인도 그런 식의 접근들이 이루어지면 사실 민코인이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형태가 돼버리면 이게 또 새로운 형태의 유행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도 맞습니다. 해보고 그리고 있어요. 비트코인 내러티브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밈코인뿐만이 아니라 뭐 스택스가 최근에 출시한 비트코인을 래핑한 이제 SBTC를 통해서 또 다른 데다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과 다른 알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디파이 영역들이 비트코인 내러티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부상하면서 비슷한 어떤 생태계 확장으로 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 역시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뭐 안 되진 않을까. 아니 잘 되죠. 네. 여기는 아예 원래 그게 수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이 사실상 이제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게 거의 뻥튀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뻥튀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터질 때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네. 터질 때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선순환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자금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게 돼요. 네. 이 움직임들이 25년도에 사실은 이제 이게 다른 이름으로는 거품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네. 요런 부분들이 시장의 또 비즈니스라는 측면을 키운다는 측면도 있으니까, 네. 이게 25년도에 이제 긍정적으로 펼쳐져 나갈 걸로 우리는 예상은 하고는 있고, 네. 시장도 그렇게 보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들이 지금은 이제 지금 가격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의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롱텀을 하는 투자자인 경우에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네. 구조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내년에도 강세로 예상되는 비트코인과 함께 비트코인을 포함하고 있는 뭐 디파이라든지 뭐 예치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상품을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이나 프로젝트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비트코인의 생태계는 지금도 금융 상품의 결합과 함께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급부상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 미국 채권과 이 연동된 그런 얘기인데 네. 예, 그와 함께 지금 트럼프가 그 월드 파이낸스 리버티 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디파이 영역도 굉장히 좀 확대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기가 막히고 네.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네. 두 사업 모두 엄청나게 좀 내년에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디파이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결국에는 대출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급 준비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네. 이게 또 시장에 이게 무너지면 시장이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규제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도 해요. 네네. 여기에서 결국에는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게 미 국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미 국채의 이제 유용이 이전에는 사실 미국에만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면은 네. 그리고 에너지, 석유에 예전에 좀 매여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배포되면 배포될수록 미 국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국채를 지금 다 받아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뭐 고객이라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그런 비즈니스 영역인 거고, 최근에 리플 같은 것도 예를 들면은 또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생산을 하고 찍어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5년에도 지금은 뭐 거의 테더 독주하다시피 한 테더와 그리고 이제 대항마로 찌끔찌끔 하고 있는 USDC가 지금 두 개가 있지만은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함께 또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제 이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보면은 이제 뭐 아데나라든가 그렇게 이제 테더처럼 단순하게 이제 법정 화폐를 1대1로 패깅하는 것 플러스 어떤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그 다른 형식의 또 이제 패깅을 하는 그런 섞이는 그런 방식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점점점 상품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또 그거를 활용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비즈니스가 많아 놓으면 사실 이제 구조적으로 복잡해지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저도 막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에 리스테이킹에 또 그걸 토큰을 받아서 또 다른 데다 또 뭐 예치를 하고 뭐 이런 게 엄청 많은데 네. 저도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분명한 형태는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금융상품으로 이미 네. 활용이 되고 있었고 그 프로세스는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는 주기적으로 거품을 발생을 시키고 거품이 붕괴되는 현상들이 이어지는 형태들이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트코인인데 네. 그 프로세스를 타고 있는 금융 상품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이 시장이 당연히 커지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네. 이 시장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와 함께 거품도 같이 커진다. 네. 이게 이제 변동성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이게 한번 또 엇박자 타면은 연쇄청산으로 이어질 수 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되고 이게 저희만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을 조정을 만들고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반드시 떠오르거든요. 네. 반드시 떠오르기 때문에 항상 놓치지 않고 저희들과 함께 나가는 내용들에서 점검되는 부분들을 잘 체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25년은. 네. 이와 반대로 어쨌든 상승장에서는 그 디파이 시장은 엄청나게 급부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자를 내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대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 때는 디파이가 엄청나게,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일단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지금 계속 기록을 찍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은 단순하게 스테이블 코인 이코르 암호화폐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은 그 용도와 사용처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텐이 틀려졌죠. 네. 예를 들면은 비단 그 비트코인을 구입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달러 대신에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인플레이션과 그 경제 통화 체계가 이제 불확실한 그런 나라에서는 예전엔 달러를 선호했듯이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네. 결제도 실제로 하고 있고요.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직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지금은 거의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이 미국 국채를 베이스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의 독점이 돼 있잖아요. 네. USDT든 USDC든 뭐 여러 스테이블 코인들이 미국 베이스에서 발행돼서 나가는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각국에서는 이제 그 역할을 자국 내에서는 사실 CBDC라는 형태로 네. 준비를 하고는 있었지만 이게 가지고 있는 이제 자유침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USDT나 뭐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게 되면은 관할 문제가 나중에 생기지 않나 생각 들긴 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옛날에 우리 음모론에서 많이 했던 단일 통화가 뭐 이런 것처럼 네. 이 통화가 우리도 해외를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사실 USDT를 사놓고 결제를 해버리면 네. 지갑을 넣어놓고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나중에 사실은 추적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네.
이게 경제 권력이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로 글로벌해지는 거예요. 네. 해외인들이 와서 USDT로 결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돼버렸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들이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네. 이제 그거를 잘 하면 아무래도 이제 다음에 이제 이 생태계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건데 네. 우리나라도 좀 잘 되기를 바라보긴 합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그 사용처가 급부상했던 그런 사례와 함께 제가 보고서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일반 금융 어떤 뭐 피아트 통화보다 싸고 쉽고 빠르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다. 이렇게 그렇죠. 끝나더라고요. 네. 네. 뭐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리플이 얘기했던 네. 송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얘기하던 모든 기능들이 사실 USDT로 네. USDC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끝나버리거든요. 네. 이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될 거다. 어쩌면 정답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다는 약간 그런 느낌과 함께 예. 내년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디파이 시장이 확대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NFT가 다시 부활을 할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올해 말은 NFT가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뭐 표지 펭귄부터 시작해서 뭐 모카버스라든지 그로 인해서 지금 에어드랍을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이게 좀 다시 이제 유행이 돌고 도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2025년에는 NFT가 다시 부활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NFT가 근데 이전의 NFT하고는 다른 형태여야 될 거라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유행을 했던 NFT는 말 그대로 합의된 가치였어요. 네. 예, 합의된 가치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오디너스가 내재된 가치로 변화를 시켜주는 형태를 한번 보여준 거예요. 네. 23년도에 이게 이 차이를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NFT에서의 변화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더리움도 가치 저장 쪽으로 가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네.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게 사실 올해 하반기 들어오면서 메타도 그렇고 이번 네. 구글도 그렇고 이제 고글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고글의 네네. 이제 안경 스타일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라는 형태로 전개되면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국적과 국가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 개념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공간 안에서는.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그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제 NFT, 이제 표식이 되겠죠. 네. NFT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커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냥 그걸 모아놔봐야 그냥 오픈시에 갖다 놓기만 하는. 그렇죠. 아무런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는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이제 플랫폼이 커져 버렸다. 네. 커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근데 현재는 NFT가 가지고 있는 게 이 발행된 거에 대한 내재적 가치보다는 합의된 가치 위주로 서로 되고 있으니까 사실 이 안에서의 커뮤니티용으로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내재적 가치로 바뀌는 상품으로 접근이 나오는 형태의 NFT가 이제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어디에서든 가치를 가진 내재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코인의 가격이 포함이 돼 있든 네. 뭐든 간에 그런 형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좀 더 다른 형태의 시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NFT의 부활은 동의하는데 네. 이전의 NFT 형태를 추구하는 것에서의 부활은 아닐 거라고 네.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좀 살짝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어떤 코인 그리고 프로젝트의 투자 방식으로는 이제 VC를 끼고 하거나 이제 ICO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요새 추세를 보면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이퍼리퀴드 같은 어떤 그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그 프로젝트 내에 활동을 하는 보상안으로서 이렇게 많이 토큰 분배를 하고 있는 게 대세가 되었거든요. 네네. NFT도 그런 식으로 요새는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초기에 이제 커뮤니티 중심의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에어드랍이라든지 아니면 그 토큰 분배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내년에도
좀 이런 방식으로 자금 모집에 대한 어떤 커뮤니티 보상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형태가 전개되려고 하면 네. 사실 지금의 중앙화 거래소의 형태에서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또 OKX나 이런 걸 보면은 또 월렛을 또 이렇게 출시를 하면서 그렇죠. 네네 네. 거기서 이제 좀 웹3적인 기능을 많이 추가를 하더라고요. NFT 시장이 커지려고 하면 덩달아서 커져야 되는 시장은 결국 P2P 시장이 네. 커져야 되는데 이러면은 덱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들의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고 보는 게 굉장히 좀 그래서 지갑 베이스에서 얼마만큼 큰 네. 덱스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결국 그 NFT의 생존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네. 이런 부분들 가치를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 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뭐 이미지를 가지고 뭐 하는 NFT만 가지고는 살아남기 힘들고 그런 시스템하고 같이 갈 수 있는 형태가 그렇죠. 돼야지만 NFT의 시장도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의 이제 한 1, 2년 동안 거의 NFT 시장이 죽다시피 했는데 올해 연말에는 다시 이제 엄청 그 크게 다시 살아난 거 보면은 내년에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작년에 이제 예상을 했던 AI와 RWA 그리고 올해 또 최대 그 세터였죠. 밈코인의 대세가 지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게 비단 코인뿐만이 아니라 실제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네. AI부터 시작해서 RWA까지 해서 어떤 아까 얘기했던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더불어서 네. 저 새 섹터들은 내년에도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단순히 이제 밈코인이나 AI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부에서 다뤘듯이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특별한 메타 융합의 트렌드와 맞물려 가지고 이것도 엄청나게 성장하게 될 거로 보고 있고 네. RWA도 시장이 지금 예측치가 굉장히 좀 갈수록 뭐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RWA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미 국채 발행이랑 이런 중요한 어떤 비즈니스가 맞물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밈코인 쪽은 일단 히트는 될 수 있을 거로 보는데 네.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트렌드도 너무 빠르고. 빠르죠. 네, 그래서 사실은 민코인이 입에 오르내리기는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네. 영양가는 좀 떨어지더라. 그래도 뭔가 보기에는 이래나 저래나 밈코인이라는 섹터 자체는 굉장히 또 이제 항상 그랬지만은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민코인이 어느 플랫폼에서 이렇게 트렌드를 타고 가느냐. 네. 이 부분을 좀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맞습니다. 살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이 유행을 굉장히 타는 밈이니까 역시 유행을 네네. 굉장히 빠르게 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어떤 말씀하신 플랫폼이나 어떤 체인을 이제 밈코인을 끌어오를지 이 정도로 주목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합리적인 접근이지 않겠는가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던 그런 트렌드처럼 저 섹터들은 굉장히 유행에 맞춰서 이제 빠르게 진화하고 또 융합이 되는 그렇게 되는 형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굉장히 전망은 괜찮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25년의 암호화폐 시장 전망은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25년 암호화폐 시장도 뭐 주로 내용들이 긍정적인 내용들이 그렇죠. 많네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와 발맞춰서 다른 국가들도 역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금융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거 보면은 아직은 뭐 긍정적으로는 이제 봐야겠죠. 지금은 뭐 조심해야 되는 뭐 요소는 없는가요? 조심해야 될 요소요. 근데 언젠가 한번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정이 무조건 오지 않을까.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그렇죠. 조정 정도는 리스크를 봐라. 네, 그리고 트렌드적인 측면에서는 리스크라기보다는 일단 가는 과정으로 본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사실상 일부에서 밝혔듯이 굉장한 국수쿠치가 이슈들이 여러 개가 맞물려가지고 2024년을 이렇게 이끌었다 그러면은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미국 쪽에 주도를 한 그런
게 좀 많이 기대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좀 약간 좀 전차가 멈춘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반대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사실 이제 리스크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리스크라고 하면은 너무 빠르게 간다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가 이제 상승이든 하락이든 뭐 그 트렌드에 이렇게 시장에서 동의를 받는 과정들, 뭐 그 일반적인 조정이 될 수 있던 뭐 이런 부분들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이어지 나가면은 좋은데 이 흐름들이 사실은 뭐 여러 밈코인도 그렇지만 여러 트렌드가 증시나 기존의 투자 상품들하고는 사이클의 그 간격이 굉장히 좁다라는 거예요. 짧죠. 예, 짧아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이런 시간에 대한 간격을 조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다. 개인이 하기에는 네, 대응하기에는 진짜 힘들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부분들이 봐야 되는 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게 속도까지 너무 빨라.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25년도를 이제 살피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기도 하고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변동성이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양면의 칼처럼 돼 있는 시장이 25년도에 펼쳐질 걸로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충분히 그 실제 시장 상황이 펼쳐지기 전에 충분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떨어지지 않게 꽉 잡아야 된다. 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물러갖고 놓으면 떨어지는 거야. 네. 네. 자, 그러면은 25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 그 1부에 이어서 2부를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상당히 내용이 깊네요. 예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예. 25년도에도 IM머니에서는 이제 좀 더 시장 상황을 폭넓고 또 깊게 그냥 표면만 하려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깊은 레벨까지 내려가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IM머니의 영상 컨텐츠들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게 뭐지? 라고 접근했다가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레벨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의 흐름들이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만 가지고도 힘든 시장인데 개인들은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같이 다 함께 같이 가자고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IM머니 유튜브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기에 뭐 영상도 올라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많이 해주고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시고 그리고 대화방에 저희들 텔레그램 대화방에 꼭 들어오셔서 여러 피드백도 같이 나누시면서 저희와 함께 가시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25년도에도 모두가 다 큰 수익을 얻는 성공하는 투자가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다른 얘기 할 거 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다들 고생하셨고요. 네네. 네, 그리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